자, 오늘은 이제 그 잠투정이 심한 아이하고 또 언제부터 따로 재우는가 이 두 개 컬럼을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묶으려고 그래요. 컬럼이 많으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래요. 이제 따로 재우기 언제 하느냐 이게 참 핫 이슈예요. 한국 엄마 아주 굉장히 오래도록 대꾸자요. 그냥 저도 아들 둘 키울 때 방이 2개인데 한 방에 다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끝에 신랑, 그 다음에 나, 그 다음 바로 옆에 막내, 그 다음 바로 그 뒤에 큰아들. 그냥 한 방에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을. 거의 미국서도 4세부터는 각방 쓰게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 3세 이후는 따로 재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따로 샌다 해서 오늘부터 넌 저 방 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깜짝 놀래고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뭐 귀신이 있다, 유령이 온다. 귀신, 유령은 또 없다고 얘기해 줘야 돼. 왜냐하면 밤이라는 컴컴함이 무서운데 귀신, 유령이 있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자다가도 헛개비 봐도 무슨 귀신 봤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요령을 제가 알려드린다면 예를 들어 애 생일날 침대를 하나 이쁜 걸 사서 그렇죠. 엄마 방하고 건너방 이렇게 문 열면 뚫리는 데가 좋아요. 이렇게 마주보는 방에다 한쪽은 엄마 방, 한쪽은 애들 방. 그래서 침대가 보이게 해야 돼. 누웠어도 엄마가 안녕 그럼 잘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한동안 문을 열고 자다가 아이고 겨울이 오니 뭐 정말 춥다.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는 엄마 안 봐도 되게 될 정도의 적응 기간을 좀 가져야 되죠. 한 6개월은 문 열고 자다가 그때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침대 배치를 달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애도 놀라지 않게.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자다가 굳이 문 열고 또 와요 엄마한테. 그런 날은 또 같이 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안 하셔야 돼. 애를 엄마 방에서 재워. 그 다음에 잔 다음에 애 방에다 갔다가 놓는 것은 애가 속았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애 방에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준다든지 책을 읽어준다든지 조명빛이 이렇게 국부 조명이면 아 이건 나 잘하는 신호구나 이런 거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캄캄한 방 하지 말고 왜 꼬마등 같은 거 저기다 하나 쬐끄맣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 무서워하지 않게. 그래서 뭐 꼬마등 속에서 엄마가 얘기를 구연동화 해준다든지 등을 도닥거려 좀 이건 자는 신호다.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방을 각방 쓸 때는 그런 좀 지혜롭게 생일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 열어놓고 마주보고 자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문 닫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요거는 너무 개인차도 있고 또 엄마 바라기 같은 애 있어요. 특히 아들들은 엄마 엄청 찾고 정말 도대체 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사춘기 지나서는 엄마 찾지도 않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엄마가 필요할 때는 엄마가 있어줘야 되니까 걔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려면. 그래서 요 가정에 따라 아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잘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는 프로그램은 뭐든지 애한테는 스트레스다. 그렇게 하시는 엄마는 멍청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기 애인데 그걸 모르는 엄마는 참 아니라고 봐. 그래서 아니면 빨리 수정하고 애가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왜 잠이 중요하냐면 독립적인 아이가 되려면 잠자리도 졸려올 때 팍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우리 식구끼리 뭉치고 해초모유를 잘해야 되죠. 요렇게 큰 애들이 외가 가서도 잘 수 있고 친가에 가서도 잘 수 있고 친구 생일날 슬럼버 파티도 하고 또 캠프장 가서 캠프에서도 잘 수 있고 이런 애가 좋잖아요. 거기서도 엄마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잘 때 꼭 등에 엎여서 재운다. 자다 깨면 엄마 팔 베게 해준다. 이런 습관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나중에 팔에 저리고 이제 침 맞으러 다니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따로 재우는 거 또 잠 투정하는 애들은 제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한다면 잠자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 엄마가 늦게 자면서 애만 9시면 자는 거야. 그래 놓고 저쪽 방에서 불 켜놓고 킥킥거리고 뭐 하면 애가 깊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절대 9시는 다 같이 자고 아침 6시 다 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브닝 펄슨인 부부다 밤에 뭐 둘이 앉아서 뭐 이제 맥주도 먹고 얘기하고 재밌게 하루 얘기를 했다면
요거 모닝 퍼슨으로 바꾸시고 저녁에 미리미리 다 내일 아침에 할 것들 해놓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거 이렇게 데워서만 먹게끔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좀 바꾸셔야 된다.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애가 못 자니까 그리고 귀신 유령은 세상에 없다 그러고 시작하셔도 돼요. 이거 있다 그러면 애들은 밤마다 시달리기도 한다. 또 아주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제가 잠깐 드리는데 이게 영구적인 방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목욕을 좀 많이 해요. 그럼 물놀이 하면 애들이 좀 기운이 없어요. 배도 고프고. 그러면 이제 그때 흠씬 먹고 자는 걸로 내쳐서 하면은 이게 잠습관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개선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쓰면 치아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애도 소화비만 되기 쉬워요. 지금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안 되고 뚱뚱한 거 자체도 문제지만 병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나는 소화비만 청년 비만, 이제 성인 비만으로 연결된다. 비만 세포는 그 크기보다도 수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수가 확정되면 그 수가 이제 크기는 그냥 그 수에 의해서 되니까 어렸을 때 비만 세포의 수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비만되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잠을 내가 몰아서 한 이유는 이게 일맥상통한다.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생활 습관이 어떠냐,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에 따라서 물론 우린 못 고친다면 이렇게 애도 참 힘들게 잠투정하고 낮과 밤이 바뀌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부모가 애를 위해서 좀 바뀌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뭐 수면 때문에 치매이기도 하고 많이 얘기하는 게 밤에 떼대서 자야만 된다 그러죠. 그 자야만 두뇌가 쉰다 그러죠. 청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된 애들은 낮에 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밤에 일찍 자는 버릇 굉장히 애한테도 좋고 두뇌를 클리닝하고 나중에 치매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니까 좋은 생활 습관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로 하면서 엄마 아빠가 잠자는 그 타임 스케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동하기는 어려워도 어때요? 사실 어렵다고 느낄 때가 시도할 만한 일이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고쳐야 되겠다 이럴 때가 이미 50%는 됐다고 봐야 돼요. 저한테 늦게 오는 사람 이미 다 이상하게 살고 막 그래서 애도 못 고치고 그러면 참 이게 좀 난감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건 우리 집 얘기인데 우리 이대로 괜찮은데 계속 괜찮을까? 아닐 수도 있다면 지금 조금씩 바꾸는 것도 길게 볼 땐 애한테 좋은 건강한 생활을 주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자산이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후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잖아요. 마찬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습관을 내가 체득하고 있느냐, 이 자는 습관, 아침에 깨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수면 습관, 또 따로 자는 거, 이런 거가 사실은 뭐 그냥 졸리면 자는 거지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고 했다면 한 번쯤 점검을 해 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조금 좀 바꿔야 되겠다. 너무 오래도록 애하고 자는 것도 이거는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막 강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서서히 시간대를 두고 다음 달 생일을 계기로 이쁜 침대를 만들어주면서 서서히 애를 교육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시행착오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뭐 올 겨울부터는 문을 닫고 자면 이제 자기 방이라는 개념이 생기겠다. 이런 거 좀 뭔가 예산을 하셔야 된다. 근데 너무 겨울이 빨리 온다면 요번엔 그냥 넘어가고 그죠? 내년 여름부터 시작을 하되 겨울 때쯤 되면 뭐 어떡한다. 이렇게 엄마가 좀 교육은 의도된 계획이니까 좀 작정을 좀 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애들 전부 다 슬기롭게 잘 큰 집은 보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집이에요. 무슨 뭐만 하면 스트레스를 일단 애한테 주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집은 부모가 조금 미리 계획을 하지 않아서
엄마 아빠도 저렇게 준비성 없는 것처럼 허덕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 요새 뭐 광고가 뭐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미안해. 그거는 뭐 참 이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참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부모지 않나. 그 미안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광고 보면서 웃으면서 뒷맛이 좀 씁쓸해요. 그래서 이건 예비 부모로서 좀 알아질 건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